안녕하세요. 마늘명가인데 사장님, 웬 떡이에요? 예? 웬 떡이요? 자다가 웬 떡이요 이게? 웬 떡이에요? 아 저기 네. 부석면에서 네. 부석에서 저기 저 소개도 해주시고 네. 이제 일 봐주시는 사장님이 네. 우리 고생한다고 네. 간식 먹으라고 떡 아하. 한 마를 해주셨네. 아이고. 아, 떡 한번 내용 좀 볼까요? 네. 예. 아이고 뜨끈뜨끈하네. 아이고 맛있는 떡이네. 우와. 이거 뭐야? 영양찰떡이네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엄청 크네. 간식 먹기 너무 좋은 건데. 우와. 그러면은 전화 한 통화 드려야 되겠네. 예, 예. 아우, 떡이- 예, 이게 콩도 들었고 아마 호박꼬지도 들고 밤도 들고 막 그랬네. 떡 홍보하시는 예, 거예요? 아주 말랑말랑. 예. 어디 떡방앗간인가요? 여기 예, 부석떡방앗간인데 가니까 네. 그 가게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네. 그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어. 아, 그래서 딱 가보면은 정리 상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갖고 왔었는데 또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이게 그래요.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해야 되나 똘똘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뭐 그러신 분인데 정상인이 있으면 정상인을 초월한 분이 있죠.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눌한 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막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한테 무시한 적 없어요. 아유, 그 사람이 도움을 주면은 그 도움을 준 대가를 꼭 치워주고 그렇죠. 예, 꼭 오면은 꼭 반갑게 맞이해주고 대우해 주셨죠. 예, 또 부석 쪽 가면은 다방 가서 커피 한잔 드리고 네네. 이렇게 했더니 전화가 하루에 10통도 넘게 와요 저한테.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면은 10통 다 전화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받아서 반갑게 상담 아니면 대화해주고 그냥 이렇게 나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시골에서는 뭐 이렇게 또 좋은 인연들이 생겨요. 생겨서 또 그런 분들 위에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말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오늘 지금 시간이 한 10시쯤 됐는데 왜, 아이고, 나가서- 왜 사무실 예.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네. 좀 측량 좀 다시 오라고 했어요. 측량이요? 예, 지적공사, 네. 예, 한국도시공사. 뭐 지금 건물 지은 게 조금 한번 아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측량이 좀 오라고 했어요. 음. 근데 이제 그저께 신청했는데 내가 좀 상황이 급하다. 그래서 얼굴은 모르지만은 내가 좀 이만저만한 상황이다. 좀 측량 날짜를 좀 빨리 좀 잡아주십사. 했더니 월요일날 오후에 신청했어요. 네. 했는데 측량비를 빨리 이제 입금해라고 해서 입금하고 다시 전화했죠. 측량비 입금한 누굽니다. 했더니 예예. 좀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러니 좀 빨리 좀 나와 주십사. 했더니 원래 측량 신청하면은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요즘 뭐 마침 또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뭐 측량도 많이 밀리지도 않았거니와 또 다행히 어제 비가 살짝 왔는데 어제는 비 와서 못 나온다 하고 오늘 10시 반에 오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측량할 때 다시 한번 측량 말뚝 좀 다 체크하고 다시 해보려고 그러고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먼저 에피소드인데 이쪽에 옹벽 칠 때도 봐봐요. 네. 이쪽에 옹벽 할 때도 네. 문 바로 나네. 이게 여기 잘랐잖아요 여기를. 네. 네. 여기 파트너로 잘라가지고 여기와 저쪽을 잘랐어요. 네. 내 땅이 이렇게 못생겼어요. 삐쭉삐쭉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 논이었고 내 땅이 이렇게 언덕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 뚝이 있었어요. 네. 그 나는 여기다 옹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이 논에가 내 말뚝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쇠말뚝과 측량말뚝을 같이 내가 박아서 줄 뗐는데 네. 벼베실 때 난 손으로 벨 줄 알았더니 콤바인이 말뚝을 뽑아버렸어요. 아. 근데 뽑아만 놨으면 내가 다시 해봤겠지만은 뽑고 또 박아놨더라고요. 다른 난 위치에. 근데 그 위치가 긴 줄 알고 아. 옹벽을 쳤다가 아. 준공도 안 나고 다시 막 재공사를 하고 아주 이 측량에 얽힌 참 아유 내가 진짜 그래서 네. 뭐 다시 또 공사를 하려고 해도 또 뭐를 심어가지고 벼를 심어가지고 네. 할 수도 없었고 네. 금방 일찍 왔네. 그래서 뭐 그런 일이고
아니 뭐 되게 많이 갖춰놓고 하지 않느냐. 네. 아니 뭐 부럽다. 엄청 뭐 돈이 좀 많으신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네. 뭐 돈 없어요. 없고 예, 돈 벌으려고 하는 거지요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이제 준공을 앞두고 도로 조명 허가 신청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 지금 측량 관계 다시 점검할 사항이 생겼고 네. 이게 마늘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요. 그래도 좀 이런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경남 지역이나 뭐 이런 쪽에는 옛날부터 건조하는 그 문화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밭에서 갖고 와서 건조시켜서 출하를 하는 문화가 있어요. 내가 볼 적에는. 네. 근데 이 서산 지역은 건조시켜서 내보내는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늘을 그냥 밭에서 작업해서 그냥 막 무더기로 내보내니까 이런 선별도 그렇고 품질도 안 좋고 네. 뭐 그랬던 관계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다 가격을 못 받고 뭐 작년 같은 데는 건조 돼서 나오는데 선별도 돼서 나오는데 서산은 밭마늘이라고 해서 밭작업이라고 해서 뭐 숄 빼고 다 합쳐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마저도 그것도 선별이 잘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3년 전에는 5월 초부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마늘이 뭐 이미 캘 때도 비 맞고 캐고 뭐 말릴 새도 없이 계속 비 오고 네. 또 망에 담아놓은 것도 못 가지고 나오고 비 맞아가지고 계속 네. 그래서 그걸로 재작업도 한 4천여만 원어치 재작업 인건비만 4천만 재작업 인건비만 4천만 원 들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인부들 4패가 들어와가지고 한 100여 명이 작업을 했는데 한 3일 정도 재작업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늘 수확 시기에 비가 와서 감당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조 시스템이나 마늘을 보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해야겠더라. 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쪽 창고에도 한 200톤 정도, 저온 창고에도 250톤 정도, 여기에도 한 150톤 정도. 그래서 톤수로는 아마 맥시멈 한 600톤 정도는 내 자체적으로 비 안 맞게 일단 보관할 수 있다. 뭐 그래서 모든 농민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저도 그래서 저쪽 성리 하우스에도 300평짜리 이렇게 마늘 건조용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거기도. 네. 그러니까 인생을 걸었어요. 마늘로 그냥.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모든 인프라 구축을 다 해놓고 뭐 트랙터에 T자도 몰랐죠. 하나 사니까 또 필요하고 또 사니까 또 필요하고 또 사니까 또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트랙터 뭐 5대까지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뭐 그런 식으로 트랙터도 보유해야 되고 각종 장비 왜 여러분들 처음에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 마늘 기계화하면 될 거 아니냐 네. 아까 얘기잖아요. 비 오는데 무언 기계화를 해요. 예? 날짜는 자꾸 가는데 그렇죠. 이게 1, 2,000평, 3, 4,000평, 뭐 10,000평 미만, 뭐 이런 분들이, 아니면 20,000평 미만, 이런 분들이 기계화하는 것이지, 아니면 기계화를, 지금 벼농사 마냥 콤바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뭐 이항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전화로, 대행. 예, 내일 마늘 좀 파종기로 심어줘요. 아, 내일 마늘 수확기 5대 들어와요. 얼마든지 장비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그런 장비가 영업을 다니는 장비가 많이 있는 프로그램이 네. 된다면 모를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기계로 다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줄기절단하고 뭐 수확하고 막 하잖아요. 네. 또 선별기 돌리고 하잖아요. 다 해봤습니다. 마늘의 품질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찍히면상 다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자 가장 좋은 거는 핸드메이드가 가장 좋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그런 핸드메이드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값어치가 핸드메이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마늘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유통하시는 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 가격을 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마늘, 창마늘이 넘버원. 그렇죠. 그 다음에 기계로 수확한 마늘 넘버 투. 그 다음에 줄기 절단 시켜가지고 줄기가 길게 잘라지는 마늘 넘버 쓰리. 이해하십니까? 네. 예, 작업의 퀄리티는 차등이 있는데 품질도 까보면은 찍힘 현상이 있는데 같이 동급으로 취급을 받으려면 안 된다. 맞아. 그래서 그런 작업을 뭐로 했느냐에 따라서 차등된 단가도 사실은 적용이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국내 시스템이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도 통돌이 선별기 네. 원통형 선별기로 하다가 그거를 반품을 시킨 이유가 찍힘 현상이. 예, 깠을 때 찍힘 현상. 내가 선별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하루에 8톤 선별해요, 그것도. 선별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속으로 선별을 했을 때 통마늘 기준이에요. 찍혔잖아요. 팔아 먹었어요. 그러면 팔아 먹었을 때 깐마늘 공장에 그 파치율이 수율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다시 저희 마늘 안 사가죠. 다시 우리 마늘 안 사가요. 네. 맞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안 찍혀가지고 네. 영상도 찍었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좀 속도를 올려서 올렸더니 했더니 찍히더라. 네, 찍혔었죠. 마늘이 막 낙하하고 막 네. 부르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팔아먹는 데만 급급하고 돈 바꾸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네. 사후 관리도 이거를 이 물건을 누가 사갔을 때 그 사람 거기도 데미지를 먹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거 지금 눈탱이 치고 속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외관이며 왜 내 외관 자동차 살 때 마냥 사고차냐 아니냐 엔진도 까보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까서 봤을 때도 이상 없는 마늘 그런 마늘을 생산을 좀 하셔야 되고 해주십사. 그렇죠. 그러나 옛날 분들 제가 마늘 업계에 뛰어들어 왔을 때에 저를 멘토링 해주신 분이 있어요. 지금 그분하고 안 해요. 관계는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왜? 자꾸 박아요 속에다가. 그래서 1년이면 반품이 계속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이미지 실추가 너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땐 간판 달기 전 단계였는데 이런 떴다방 스타일의 장사하는 거 방법 옳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너 아니면 팔 데 없냐 너 아니면 팔 데 없냐 언젠가는 고립되고 언젠가는 한계가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품질 마늘이 많이 보여요.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예. 결국에 그 마늘 어디 가나 봤더니 농협으로 갑니다. 네. 농협에서 우리는 직접 하니까 직접 검수하지만 다 직원들이 할 거 아니에요. 네. 디테일한 검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걸 가져가요. 그럼 농협 물건을 산 깐마늘 업체 곡소리 나오겠죠? 나오죠. 예, 곡소리 나옵니다. 네, 예, 나왔죠. 나와요. 나왔죠. 예, 나와요. 네. 깐마늘 업체 하시는 분들 맞죠, 내 말이? 예, 농협 물건이 넘버원 아니죠? 우리 같은 유통도 하는 생산도 하지만 유통도 하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존재해야 농협의 독주를 막을 수가 있고, 맞죠? 그렇죠. 농협도 우리한테 안 뺏기려고 우리가 5,000원 넣으면 5,200원 넣고 5,200원 넣으면 5,300원 넣고 막 서로가 경쟁을 해요. 네네. 이게 사회고 이게 시장이다. 네. 그러니까 농협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도 농협 때문에 농협이 주는 대로만 가져갔던 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네. 자, 그것처럼 이런 민간 업자와 농협은 같이 경쟁 체제 하에 공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네네. 농협 뭐 반농협 운동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게 시장이란 얘기죠. 맞습니다. 장사꾼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아니 그럼요. 두 개, 세 개 견제가 돼야 되고 당연하죠. 그래야 더 좋은 서비스가 가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으로 물건을 밭으로 실러가는 서비스를 했어요. 네. 지금은 농협도 예, 신청 연락하면은 밭으로 가지러 오는 프로그램도 하나 보더라고요. 일부 차 없으신 고령의 어르신들한테는 예, 일부 이제 수거 서비스를 선보이더라고. 우리 마케팅 전략이 또 노출됐네요 또. 뭐 근데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되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벼농사가 벼가 많다. 그러니까 벼농사를 줄여야 된다. 네. 타작물로 대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1헥타에 480만 원 정도의 타작물 지원금 같은 거 주고 그러잖아요. 물론 저희는 해당 없어요. 벼농사도 안 짓지만은. 네. 자, 팁이에요, 팁.
팁. 자, 여기서 마늘을 정부에서 수입하지 말고 네. 민간 수입만 해서 정확한 관세를 떼게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중국에 사오는 원품의 가격이 있을 것이고 네. 관세가 360% 얻어맞았고 네. 마진율 붙고 운반비 붙고 오면은 비싸지죠.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중국 마늘이. 네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수입은 가격적인 이득이 있으면 민간업자가 하면 되는 것이고 네. 없으면 못 들어놓은 거지. 막 과거에 안 팔릴 텐데. 그쵸. 이게 시장이에요. 네네. 맞죠? 네네. 정부에서 수입하지 말아라. 민간한테 맡겨라. 그 수입은. 그쵸, 그쵸. 그게 경제입니다. 민간 경제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자 봐봐요. 만약에 TRQ 수입 같은 거 안 해요. 네. 마늘값이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 가요. 네. 어우, 좋네요. 일시적으로 가요. 네. 하면은 변농사 계속 하라고 해도 안 치죠. 나 마늘 할래. 그쵸. 나 벼아이다 마늘 심을래. 네. 맞아요. 마늘값 만원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유. 벼농사 심어? 거기서 조금 근력 있고 젊으신 분들은 나는 전향하죠. 간 만들어서 마늘 심을래.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마늘 정부에서 많이 씁니까? 개입해서 네네. 벼는 벼대로 나무 돌고 마늘은 마늘대로 죽이고 아주 일석몇조로 죽이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멍청이는 그런 머리를 무슨 공부들을 해서 이 그런 요직에서 이런 정책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마늘 심으면 일시적으로 비싸지겠지만 많이 심어다 보면은 또 아니, 많으니까 내려가겠죠. 당연하지. 가격이. 그러면은 거기서 가격이 내려가면 또 손 떼시는 분 있고 그쵸. 고령화 됐으니까 나이 드셔서 또 손 떼시는 분 있고 어차피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된다. 당연하죠. 이해 가십니까? 네, 갑니다 저는. 아주 내가 볼 땐 좋은 아이디어인데. 똑똑하시네요. 똑똑하지요? 예. 그것처럼 정부 정책에만 우리가 뭐 그거에 뭐 어쩌겠습니까? 왜 이렇게 포기 들으라고 살아? 이런 게 누군가는 나는 돈 없고 백 없지만은 돈 있고 백 있는 농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혹시 내 말이 TV 돼서 네. 백 좀 써봐요 좀 여러분들. 그렇죠. 전화해갖고 나야 삼촌이야. 야 청와대 비서실에 있다며 요즘. 야 손녀한테 얘기 좀 해봐봐. 네. 응?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렇게 나 말고 빽이 있으신 농부가 아니 조카가 청와대 비서실에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 국정원에 있을 수도 있고 아이 그럼요. 아니 뭐 농림식품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빽이 없는데 빽 좋으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분들이 내 말이 일리가 있걸랑 전달 좀. 전달 좀 해주세요. 네. 아 이거 망치 들고 있다고 해서 뭐 다른 의도는 아니에요. 말뚝 박을 일 있으면 박으려고.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난번 제가 마늘 협회 네. 의무자조금에서 뭐 책자 갖고 왔다고 저한테 뭐 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의무자조금에서 거기에 뭐 수출 강화, 뭐 소비 증진,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 하는 건데? 그런 단체들이 생겼으면은 그런 기관이 생겼으면은 그 거의 뭐 강제로 가입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입 안 하면은 뭐 벌금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강제예요. 거의 강제. 자 그렇게 해서 뭐 많은 그렇게 뭐 운영비를 뭐 세팅을 했겠지요. 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나 보지요. 네. 그러나 원천적인 이런 가격 안정을 그죠? 네. 이런 거는 관계없는 그런 단체인가? 잘 모르겠네요. 뭐 하시는지. 아니 그게 원래 처음에 출범할 때 뭐 이런 그때 가격 하락으로 인한 그런 뭐 데미지가 셌었어요. 원전가 막 1,200원도 오고 막 그랬던 해가 있어요. 네. 뭐 그때 이후에 출범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마늘의 재배 면적 조사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런 수급 안정화를 시킨다. 네. 뭔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생긴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이 엄청난 내일 모레 이제 출하를 앞두고 앞으로 뭔가 정부 관계자와 의무자조금이라는 이런 농민 대표 기관 같은 기관에서 무언가를 좀 해내야 한다고 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여러분들 뭐 속 터지시는 분들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 의무자조금 좀 제 역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작년에도
태안의 의무자조금 협회에 태안 이런 넘버원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저하고 거래를 했었는데, 우연히 알게 돼서 거래를 했었는데, 사실 그분도 마늘의 맛자를 조금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적기에 캐는 것도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6월 10일 전에 캐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 돈 적도 있었지만은, 마늘의 맛자를 알고 그런 거 하시자. 네네. 이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